근데 듄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 듄 1부터 봐도 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듄 세계관을 좀 알아야 된다. 듄 세계관 설명해. 이걸 듣고 듄 1부터 정주행하시면 됩니다. 그냥 틀어놓고 주무세요, 여러분들. 일단 이 듄이라는 영화를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스파이스라는 원료를 둘러싼 이권 다툼이다. 그래서 영화를 시작할 때 1이든 2든 이 문장이 나옵니다. 스파이스를 지배하는 자, 우주를 지배한다. 이게 이 영화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럼 이제 이 스파이스가 뭐냐? 스파이스가 도대체 어떤 원료냐?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선 듄이라는 세계관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시간은 아득히 거슬러. 왜냐면 듄이라는 세계는 엄청난 미래니까 다시 시간을 거슬러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부터 시작돼요. 2100년대부터 이제 3000년대 그쯤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이 한창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 인공지능의 발전이 진짜 인류의 고도의 번영을 이루게 돼요. 근데 그런 번영 속에 지금도 그러하듯 인류는 이제 다른 행성으로의 진출을 서서히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행성을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해. 그래서 그 행성에서 인류가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 이제 지구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지구로 돌아올 수는 없어. 그렇게 각 행성을 하나씩 점령해서 살면서 엄청난 풍요 속에 지내게 돼. 왜냐면 기술도 발전해. 이제 새로운 땅을 가. 지구는 이제 점차 자원이 줄어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땅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풍요를 누리면서 지내게 되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던 이 번영된 세상 속에서도 불가능한 것이 있었다. 그게 뭐냐? 행성 간의 통신이에요. 말 그대로 행성과 행성 사이에 통신하는 기술을 여전히 개발하고 있지 못했어. 그런데 그때 천재 과학자인 홀츠만 박사라는 박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홀츠만 박사는 자신의 똑똑한 두뇌하고 고도화된 인공지능 AI를 자신의 몸에 결합시키게 돼. 그래서 이 엄청난 CPU를 갖게 돼요, 뇌에. 그래서 그 사람이 드디어 성간 통신을 개발하게 되고 심지어 성간 이동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홀츠만 박사는 인류애가 넘쳐. 각 행성에 찾아가서 자신의 기술을 다 전파해 주는 거죠. 야, 너 성간 통신하고 싶어? 내가 알려줄게. 너 행성과 이동하고 싶어?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이제 성간 통신까지 되고 행성 간의 이동 기술까지 갖췄어, 인류는. 근데 과연 더 큰 번영이 왔을까? 아쉽게도 이 인간이라는 종족은 나보다 잘난 사람을 눈뜨고 보질 못해. 성간 통신이 막상 되니까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남의 행성들이 얼마나 나보다 잘 사는지, 얼마나 나보다 못 사는지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나보다 잘 사는 행성보다 내가 더 잘 살고 싶고 더 힘이 세지고 싶어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 나보다 못 사는 행성에 쳐들어가서 약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홀츠만 박사의 위대한 발명품인 성간 통신과 성간 이동 기술은 결국 번영만이 가득할 줄 알았던 인류 역사에 커다란 전쟁을 불러오게 되죠. 그렇게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각 행성들이. 그리고 그 전쟁 끝에 인류는 결국 하나의 통합된 세력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 다시 인류는 평화가 찾아오게 되죠. 심지어 이제는 이제 성간 통신도 되고 성간 이동도 되다 보니까 무역을 하게 돼. 그래서 엄청나게 큰 번영의 세월을 인류가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안 잊곱게 보고 있던 세력이 있었으니 그 세력이 바로 베네 게세리트라는 세력 집단이에요. 베네 제세리트라고도 하고 베네 게세리트라고도 하는데, 이 베네 게세리트라는 세력이 듄 세계관에서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강력한 세력이에요. 얘네들이 어떤 세력이냐?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종교 세력입니다. 이 세력은 자신들만의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지력, 그리고 남을 조종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무슨 말이냐면, 영화 보면 나오는데, 야, 무릎 꿇어, 이러면 갑자기 그 사람이 정신이 홀려가지고 무릎을 꿇게 돼. 야, 너 쟤 죽여. 그럼 갑자기 그 목소리에 홀려서 남을 죽여. 목소리로 남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렇게 엄청난 예지력과 목소리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세력의 목표는 단 하나, 인류의 영원한 평화와 번영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내다본 미래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손으로 이 세상을 구할 구세주를 만드는 거, 메시아. 그 존재가 바로 듄 세계관에서 퀴사츠 헤더락이라 불려요. 그 퀴사츠 헤더락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을 영원한 평화와 번영으로 만드는 게 이들의 목표예요. 이 베네 게세리트 세력에 내려오는 전통에 의하면 이 퀴사츠 헤더락이라는 존재는 모든 선조들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고 미래를 예지할 수 있고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통일시킬 구원자야. 그럼 이 베네 게세리트 종족이 퀴사츠 헤더락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조금 중요한데, 일단 이 퀴사츠 헤더락은
강력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전통이 그래. 근데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 베네 게세리트 세력은 다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남자를 만들어내냐? 방법은 이들이 각 행성으로 흩어져서 각 가문의 왕가의 핏줄과 첩의 관계를 맺고 아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일단 강력한 유전자여야 될 거 아니야. 세상을 인류를 구할 구원자니까. 그러니까 왕가랑 일단 결혼을 하는 거야. 왕가라는 그 자체가 엄청난 강력함이라는 상징이니까. 그렇게 왕가의 가문에 들어가서 아이를 갖는 거죠. 각 행성으로 흩어져서. 하지만 뭐 그렇게 아무나 출산한다고 다 퀴사체 헤더락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퀴사체 헤더락은 앞으로 이제 인류 역사에 한 명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출산할 아이의 성별을 미리 알아내서 퀴사체 헤더락이 아니다 싶으면 그렇게 계속 딸만 출산을 하다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내가 퀴사체 헤더락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엄청 강력한 핏줄을 유전자를 내가 갖고 있고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지금 내가 낳는 자식이 퀴사체 헤더락이 될 것 같아. 그럼 그때 아들을 낳는 거야. 출산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중요한 순간에 아들을 낳도록 다 한 명 한 명 출산 관리를 해요. 딸만 계속 낳다가 지금이다 할 때 아들을 낳는 거거든 결국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한 번의 테스트를 거칩니다.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이 퀴사체 헤더락이 될 자질이 있는지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비 없이 죽여버려요. 그 통과 테스트 관문이 뭐냐면 그거는 이제 듄 1 영화를 보시면 나오는데 뭐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통과돼야지만 얘는 퀴사체 헤더락이 될 자질이 있는 남자구나. 그래서 얘가 퀴사체 헤더락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죽여. 자비 없어. 그런 베네 게세리트 세력이요. 이 세력이 통일이 된 우주를 보아하니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자 하니 내다 보이는 미래가 너무 참담한 거야. 아니 왜? 통일도 되고 번영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세력이 이 우주를 봤을 때 최첨단으로 고도화된 사회인 줄 알았는데 그 고도화된 과학기술로 어느 순간부터 인간들이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거야. 판단을 내리지 않아. 점점 자아가 없어지기 시작해. 인간들이 기계에 의존하느라고. 기계에 점점 잠식당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개발한 기계지만 어느새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을 기계한테 맡기고 거의 기계의 수하처럼 사는 거야 인간이. 그래서 인간성이 점점 사라지고 기계가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네 게세리트가 커다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세상을 한번 싹 갈아엎자. 이 세상의 모든 기계를 다 부셔버리자. 인간이 기계 따위에게 굴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들이 이 베네 게세리트 세력이 각 행성으로 다시 흩어져서 자신들의 생각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죠. 종교 세력이라고. 말로 사람을 설득시키는 건 얘네들이 아주 전문가들이야. 이들이 진짜 전문가인 게 뭐냐면 얘네들이 아무나 붙잡고 자신들의 생각을 전파하지 않아요. 이들의 주 타겟은 약간 부와 권력에 굴복하고 사는 취약계층들. 기계를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계에 부림을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을 계급으로 나눴을 때 그래도 아직 위에 사람이 있고 뭐 귀족이나 왕족이겠죠. 그 밑에 기계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 빈곤층과 약자들, 심리적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로 설득하기 시작해요. 야, 힘들지? 한잔해. 야,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 근데 그거 알아? 옛날에는 기계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었다. 그 시절에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너나 나나 다 평범하게 일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지냈었어. 그때야 그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슬슬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러겠지. 그런 세상이 있었다고? 말도 안 돼. 옛날 얘기야. 근데 있잖아.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게 꿈 같은 소리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그치? 좋겠지? 기계가 없는 세상이 온다면 진짜 좋겠지? 어떻게? 같이 해볼래? 실제로 이런 식으로 설득하지 않는데 그냥 제가 상황극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취약계층들을 중심으로 하나둘 설득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세력을 불려나가기 시작하고 결국 온 우주에 대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반란이 바로 이름이 버틀레리안 지하드라는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들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기계를 다 부셔버리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모든 걸 파괴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 운동을 보면서 실제로 억압돼 있던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 우리도 한번 일어나보자 하면서 각 행성에서 취약계층들을 중심으로 온갖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모든 기계를 다 부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 번영된 모든 것들을. 그 과정에서 초반에 말했던 그 천재과학자 홀츠만 박사 있죠? 홀츠만 박사 역시 어쨌든 기계잖아. 사람이지만 반은 기계잖아. 그 홀츠만 박사 역시 살해를 당하게 되고 반란이 점점 커지다가 이제 반란도 소강 상태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반란이 잠잠해질 때 다시 인류를 휘어잡은 가문이 있으니 그 가문이 바로 코리노 가문입니다. 코리노 가문이 이제 듄 영화를 보면 중요한 가문인데 어쨌든 황실 가문이에요.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사다우카라는 군대인데 그 사다우카라는 군대가 엄청나게 강력해. 군사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시 한번 통일합니다. 코리노 가문이. 하지만 그 다시 통일된 인류라 하더라도 이미 많은 기술을 잃어버렸고 과학의 발전은 이제 퇴행하게 됐죠. 완전. 근데 제일 크게 타격을 입은 게 있죠. 행성 간의 무역입니다.
맨 첫 번째 우리가 3000년대쯤에 각 행성으로 흩어졌을 때 이들의 제일 문제가 행성 간의 통신, 행성 간의 이동이었잖아요. 근데 모든 과학기술이 다시 무너지니까 행성 간의 무역을 할 수가 없어 다시. 왜냐면 행성 간의 무역을 하기 위해선 성간 이동을 해야 되고 그 성간 이동을 할 때 쓰는 게 바로 아주 고도화 발달된 컴퓨터거든요. 그 컴퓨터로 항로를 예측해요. 우주는 유동적이잖아요. 우리가 도로는 그냥 그 길로 정해진 내비게이션대로 쭉 가면 돼. 근데 우주는 언제나 유성과 행성이 움직이는 곳이잖아. 그래서 길이라는 게 없어요. 어떤 행성과 행성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유성과 운석과 이런 걸 다 피해가는 항로를 찾아야 돼. 그 행로를 찾아주는 컴퓨터 기술 그것까지 다 부셔버린 거야. 그래서 성간 이동을 안전하게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골머리를 썩고 있는 와중에 이를 해결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미스틱 마리너라는 세력이 그 문제를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하냐? 이들은 컴퓨터가 사라진 그 세상 속에서 인간 자체를 컴퓨터로 만드는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인간을 컴퓨터로 만드느냐? 이 우주에는 인간의 예지력을 올려줄 수 있는 물질이 하나 있어요. 그 물질을 그 사람한테 계속 매겨. 한 사람을 골라서 그냥 계속 매겨. 그 예지력을 올려주는 걸. 예지력 플러스 1, 예지력 플러스 1, 예지력 플러스 1. 그래서 그 인간 자체를 수많은 항로를 예측하고 예지할 수 있게 컴퓨터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우주를 여행할 때 길을 알려주는 항법사라 불리는데 항법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강제로. 마치 우리 닥터 스트레인지가 영화에서 슉 하면서 100만 가지 경우의 수를 슉 내다보고 하나의 방향을 정해가지고 엔드게임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나 어디서 이동할 건데 그러면 막 항로를 예측하는 거야. 100만 가지 항로를. 그래서 여기가 제일 좋겠군 하고 이제 인간이 그걸 할 수 있게. 아무튼 그렇게 항법사만 있으면 성간 이동이 다시 원활해지고 그럼 성간 무역도 다시 활발해지고 다시 온 우주 번영이 찾아올 수 있겠죠. 기계도 많이 없어지고 뭐 성간 이동도 된다면 완전 더 큰 번영을 이룰 거 아니야 과거보다. 그래서 그만큼 이 항법사의 존재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 항법사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예지력을 올려주는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 물질은 심지어 구하기도 힘들고 너무나 희귀한 물질인 거야. 그 물질이 바로 스파이스다. 그래서 이 영화를 핵심 관통하는 문장이 스파이스를 지배하는 자, 우주를 지배한다 인 거예요. 그 스파이스라는 물질이 아라키스라는 행성에서만 만들어지고 아라키스라는 행성은 정말 모든 것이 사막으로 이루어진 극악의 환경이기에 그리고 그 사막에는 샤이훌루드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모래 괴물도 삽니다. 그 모래에 섞여있는 스파이스를 채취하려면 그 모래 괴물도 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스파이스를 채굴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야. 그렇게 희소한 이 스파이스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행성 간의 이권 다툼을 하는 게 이 영화의 핵심 주제다. 그리고 그 스파이스가 있는 아라키스라는 행성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듄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듄 1을 시청하시고 듄 2를 보시면 됩니다.